플러스를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요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은 당연히 얘입니다. 제일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나마 얘가 제일 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평균 속도. 또 자,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운동. 요거는 딱 하나의 형태 운동. 등가 속도만. 그러니까 등가 속도 할 때만 쓸 수 있어. 만 쓸 수 있어요. 등가 속도 만. 자, 그럼 이제 요 5개씩 이미 우리 가속도의 정의는 알고 있어, 그렇죠? 가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이고, 그러니까 1초당 속도 변화. 1초당 속도가 얼마큼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나중 속도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아까 썼는데 얘를 이해하면 AT는 V-V0가 되죠. 그러니까 가속도와 시간의 곱이 속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 얘를 나중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식인 거야. 같은 식인데 주인공이 가속도냐 나중 속도냐. 그래서 나중 속도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시간과 속도에 대한 1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식이 바로 1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식은 보통 뭘 구할 때 쓰는 식인 거야. 시간을 알고 있는데 나중 속도가 얼마큼 됐는지 이럴 때 1번식을 쓰는 거야. 시간도 알아? 근데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물어봐. 예를 들어 가속도가 얼마인데 몇 초 속도가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보면 1번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식은 시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 얼만큼의 이동거리 또는 얼만큼의 원점으로부터 변이가 발생했는지 대한 식입니다. 얘는 요걸 이용하는 게 그래프의 면적을 분석해도 되는데 얘를 이용해 보면 봐봐. 원래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 값을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반을 딱 자르면 되거든. 이따 그래프에서 할 거예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S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S는 2분의 V0 플러스 V 전체 곱하기 T란 말이지, 그치? 약간 좀 비슷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요 V 대신에 요 1번식을 넣어주면 돼.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여기에 넣어준 거야.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의 형태로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그러면 물체의 이동거리나 변이가 어떤 형태로? 아래로 볼록이나 또는 위로 볼록의 형태로 2차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속도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같은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커지겠지. 1초에 1m 가면 2초일 땐 3m 가고 4초일 땐 5m 가고 5초일 땐 7m 가고. 왜냐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커진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드시나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의 2차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3번식에 뭐가 없나요? 선생님이 늘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T소거법이라고 해서 요걸 시간에 대해 정리해서 여기 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가속도나 변이나 나중 속도나 처음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을 우리가 3번식. 시간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뭐 1식 더하기 2식이 3식이 돼요.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더라도 많은 정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셋 중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것들을 얘를 통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몇 가지 운동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평균 속도부터 좀 가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라는 건 사실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든 그냥 평균 값을 낸 거야. 내가 가다가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굴러가다가 기어가다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처음과 나중의 결과만 놓고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큼 갔구나라는 걸 분석하는 게 평균 속도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이든 그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등가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하기 나중 속도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속도를 평균 속도를 알 수 있죠. 그럼 뭘? 걸린 시간은 평균 속도분의 변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자연 현상들을 시간으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물체 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 물리적 현상을 시간을 1초를 기준으로 많이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물체가 운동할 때 시간을 구하는 건 되게 중요해. 그럼 시간을 구하려면 평균 속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또 전체 변이는 어떻게 돼?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지. 이게 지금 평균 속도잖아.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이번 식으로 구해낸 거야. 이거 되게 사고를 예전에 연습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서울, 대전 찍고 부산까지 여행을 합니다. 서울, 대전 변이 같고 대전, 부산 변이가 같대요. 자, 이 사람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0m/s의 일정한 속도로,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30m/s의 일정한 속도로 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V바 평균 속도랬죠? V바 평균 속도, V바 평균 속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체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25가 아니라서 묻는 겁니다. 얘는 등속도이기 때문에 얘처럼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에서만 쓰는 거고, 얘는 등속도. 서울 대전까지는 20으로 등속도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30으로 등속도 있다. 일정한 속도로. 그럼 전체 평균 속도 이거를 중1 수학 시간에 1차 방정식의 활용 시간에 풀으라고 하잖아. 정답률이 98% 돼. 근데 이걸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나 통합과학 시간에 이 문제를 주면 정답률이 갑자기 60%대로 떨어져. 되게 신기해. 이유는 중1 애들은 이거 맨날 이것만 풀잖아. 다른 건 안 보여. 이것만 풀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지. 하지만 우리는 배운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또 이것만 푼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고. 자, 답은 24예요. 같이 풀어봅시다. 미지수 설정을 잘해야 돼. 서울, 대전, 부산. 변이가 같네. 그럼 이걸 변이 S로 두고. 시간이면 미지수를 뭘로 두는 게 유리할까? T. 변이는 S. 속도는 V. 오케이? 자! 정신 차리고 잘 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알려면 전체 뭘 알아야 돼? 총 시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총 뭘 알아야 돼? 변위를 알아야 돼. 총 걸린 시간 얼마? 우리가 시간을 구하는 이거 선생님 걸린 시간은 평균 속도를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겠잖아. 얘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 20분의 S.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얼마? 30분의 S. 이게 전체 총 시간. 총 변위는 ES. 약분 되잖아. 되시나요? 그럼 이게 정리하면 24m/s로 정리가 된다. 이게 등속도 운동할 때의 평균 속도. 그럼 등가속도 운동할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경사면의 가속도는요. 경사각이 결정을 합니다. 이거 빨리 할게. 이렇게 생긴 경사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경사면에 질량 M의 물체가 있습니다. 경사각이 세타래. 그럼 얘가 받는 알짜임은 얼마냐면 봐봐. 우리가 어떤 물체든 여기 경사면이 없어. 자, 이렇게 생긴 경사면의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내가 던져서 반발해서 튕겨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가볍게 닿으면 그냥 놓는 순간 무조건 어떻게 경사면과 나란하게 운동을 하지, 그치? 점점 빨라지면서.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임의 방향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힘의 분해 mg라고 할까요? 그럼 요로 분해한 힘이 얼마? mg의 코사인 세타. 요로 분해한 힘은 얼마? mg의 사인 세타고. 자, mg를 사인 코사인으로 분했는데 코사인 세타는 접촉면을 누르면 항상 뭐가 생겨? 그 반작용이 수직항력, normal force가 생기고 얘가 mg 코사인 세타라 상쇄 평형으로. 지구와 물체를 당기는 힘의 코사인 성분과 바닥의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상쇄됩니다. 그럼 실제 알짜임은 얘밖에 없는 거야. 얘만 작용한다. 그러니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거야. 그럼 시그마 F는 뭐랬죠? F는 MA. F는 MA. 그럼 여기서 알짜임 시그마 F에 대응되는 게 mg의 사인 세타가 MA가 되는 거죠. 이게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 몰라도 돼. 그냥 이거 외우면 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필요한 정보만 딱 외우고 그걸 어디에 쓰는지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괜찮아. 자, 양변의 M 짜죠. 결국 정리하면 가속도 A는 어떻게? G 사인 세타. 그러면 경사면에서의 물체가 빨라지는 정도 가속도는 마찰 저항이 없으면 경사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각이 일정해? 그럼 가속도도 일정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 지울게요. 이제 아까 찍었으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이 매우 어렵고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연습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쉴게요. 조금만 하고 쉴 테니까 파이팅 하시고. 자,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경사면이 있대. 그럼 질량의 애민물체를 여기 가만히 놓았대. 가만히 놓았다. 또는 정지에 있다. 있었다. 그럼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처음 순간 속도가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만히 놓은, 정지에 있던 등등. 자, 그러면 얘는 경사각이 일정하니까 얘는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A는 G 사인 세타 안 써도 그냥 A라고 쓰면 돼요. 그냥 A의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얘가 우리가 변이를 항상 S를 주진 않아요. 요즘 특히 수능형 문제는 B나 L을 선호합니다.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볼 거라 아시에요? 그럼 얘가 이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때 여기에 도착한 순간 속도를 V라고 해볼게. 자, 이 운동을 분석해 볼 거예요. 이제 평균 속도 얼마죠? 운동이 시작된 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평균 속도 얼마예요? 등가속도 운동 있잖아.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러니까 2분의 V가 되죠. 2분의 V. 오히려 쉽죠? 오케이? 많이 피곤해? 길이 한번 쭉 펴시고 잠 좀 깨시고. 자, 파이팅 하시고. 얘들아, 길게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지금부터 잘 봐요.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천천히 괜히 이렇게 으드득 이러면 안 들어가요. 이러면 안 돼. 차분히 잘 보세요. 천천히. 빨리 하면 안 돼.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있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 여기저기도 약간 가만히 멈춰 있는 게 되게 안 좋단 말이야. 자, 봅시다. 질문.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 걸린 시간 뭐 분의 뭐랬어? 걸린 시간은 뭐 분의 뭐야? 평균 속도 분의 이동거리 또는 평균 속도 분의 변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확한 식은 요거 분의 요건 거지. V 바분의 S라. 자,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볼까? 변이는 L이었고 평균 속도는 2분의 V였죠. 그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 V분의 2L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또 가속도 구해볼게. 가속도는 원래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써도 되고요. 3번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 3번식. 이것도 중요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 3번식을 이용하면 ES를 우변으로 넘기면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이 되지. 이걸 걸린 시간이 V분의 2L이고 속도 변화는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니까 V야. 그럼 쟤를 이용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V분의 2L분의 V니까 얼마? 2L분의 V제곱이 되죠. 그렇죠? 3번식을 써도 돼. 그러니까 3번식의 다이렉트로 2 곱하기 S 대신에 뭐 넣으면 돼? L 넣으면 되고 2L분의 나중 속도 V제곱, 처음 속도 0, V제곱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문자식으로도 표현된 물체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을 변이나 나중 속도나 걸린 시간, 평균 속도, 가속도, 크기 이런 걸 다 쉽게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건 경사각이 일정하다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예제도 되게 중요해요. 자, 정지에부터 시작. 정지에 있던 처음 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2번식과 3번식을 정리해보면 2번식이 어떻게 돼? S는 2분의 1 AT의 제곱돼요. Y는 AX 제곱의 2차 함수 형태죠. 3번식 2AS는 V 제곱이다. 얘를 시간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번식을 시간에 대해 정리하면 T는 루트 ES는 A분의 ES가 되고 V는 루트 2AS가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누가 상수야? A가 상수고 2도 일정한 상수지. 원래 있는 식에 들어있던 거니까. 자, 정신 차리시고 잘 봐! 그러면
결론은 나중 순간 속도와 걸린 시간은 전부 다 누구에 의한 거리나 변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함수가 된다. 되게 중요해. 되게 어려운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눈에 뭐가 딱 보여. 그럼 되게 간단하게 푸는 경우도 있어. 자, 잘 봐.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여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대. 자, 만약에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v, 2v, 3v, 4v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v씩 증가하고 있지, 그치? 그럼 얘는 가속도가 뭐분의 뭔 거야? t분의 v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시간도 동일하게 t, 2t, 3t, 4t 일정한 t 간격으로 속도가 t 간격으로 시간이 흐를 때 속도가 v, 2v, 3v, 4v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가 s였대. 그러면 자, 속력이 s만큼 갔을 때 속도가 v였다면 2v가 되려면 자,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이 몇 배가 돼야 밖에 있는 게 2배가 돼? 그치, 루트 안에 있는 값이 4배가 돼야 얘가 2배가 돼. 3배가 되면 9배가 돼야 3배가 되지, 그치? 16배가 돼야 4배가 돼. 무슨 말이야? 그럼 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4s야, 그치? v고 2v니까 그럼 얘가 3s가 된다. 그럼 얘는 얼마야? 3v니까 이게 9s여야 돼, 그치? 그럼 이게 4s니까 이게 5s가 된다. 무조건 13579의 등차 수열 형태로 나와. 그냥 눈에 13579 보이면 이 앞에 운동과 뒤에 운동을 다 예측할 수 있다. 눈에 13579가 보이면. 그럼 당연히 3부터 출발했어. 그럼 여기 때 처음 속도가 0이냐 아니냐 물으면 당연히 0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13579.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이걸 이제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응용이 됩니다. 수능형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가 4D고 여기가 5D였는데 A가 여기를 지난 다음에 일정 시간 후 여기를 지났대. 여기를 지날 때 A의 속력이 VA였대. 그때 A가 여기서 출발했대. 이때 B가 여기 온 순간 A가 여기 온 순간 B가 여기를 B로 지나더래. 그리고 T라는 시간 후 A가 여기를 지날 때 B가 여기에서 동일한 지점 물체 크기 무시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둘이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났대. 충돌했대. 그러면 A와 B의 속도는 각각 얼마인지. 그러니까 문제 정확한 의도는 그럼 VA와 VB의 B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원래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야.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얼마를 갔어? 5D를 갔고 얘는 B는 얼마 갔어? 9D를 갔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거리비가 5대 9야. 그럼 평균 속도 B도 5대 9겠지. 맞나요? 맞지? 같은 시간 동안 거리비가 5대 9야. 그럼 당연히 평균 속도 B도 5대 9인 거 아니야? 맞나요? 같은 경사니까 뭐가 같아? 둘은 가속도가 동일하지. 이거는 문제에서 안 줘도 내가 알아. 이제 같은 경사니까. 그럼 이제 이런 식들을 평균 속도식이랑 이런 식들을 조합해서 풀으란 얘기거든. 근데 봐. 눈에 이게 보이면 4D, 5D니까 여기 딱 자르면 어떻게 돼? D, 3D 보여? 1, 3, 5가 보이잖아. 그치? 그럼 봐. A는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A는 정지 상태에서 V, 2V 그러니까 V, 2V 여기를 3V로 지나는 거고 B는 자, B가 중요하죠. 그럼 B는 여기서부터 봐봐 1, 3, 5, 7 그 다음에 9를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여기서 9S를 갖고 5V가 된 거야. 그러니까 B는 여기서 여기 얼마? 4V고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얼마? 5VB라고 할게. VB라고 할게. VB 프라임이라고 할게. 5V를 지나간 거야. 왜? 9D를 갔잖아 한 번에.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저 식을 다 써서 이걸 푸는 것보다 13579가 눈에 보이는 순간 어떻게? 훨씬 쉽잖아. 그럼 VA분의 VB가 얼마? 2라는 게 바로 나와. 이해시나요? 물론 이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정된 건 아니고 13579가 눈에 좀 보이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상대 속도하고 쉽게요. 1분만 하고 쉽게. 자, 상대 속도는 내가 본 제 속도야. VAB라고 표현합니다. 식은 VAB는 VB-VA로 표현을 해요. 내가 본 제 속도.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 A가 10m/s로 가고 있는데 B가 20m/s로 가고 있어. 그럼 A가 볼 때 B는 얼마나 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일직선상. 봐봐. 여러분들이 볼 때 A야. B고 A야. B가 10으로 가고 B가 20으로 가고 A가 10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분명 정지한 사람이 볼 땐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B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내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A가 본 B의 속도, A에 대한 B의 속도가 얼마? 빼면 되죠. 얼마? 10m/s. 내가 지기 싫은데? 그래서 20으로 가는 애를 내가 30으로 따라 추월했어. 그럼 얼마로 보여? -10m/s. 그러니까 따라잡기 전까지는 나에게 10으로 오는 거고 따라잡으면은 나한테 10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엄마 차든 아빠 차든 이제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속력이 비슷비슷해. 자! 정리하시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중앙선을 사이로 반대가는 차는 되게 빨리 간다. 왜? 방향이 다르니까 상대 속도가 더 커져서 그래. 30으로 가는 차랑 35로 가는 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 둘이 나란하게 가겠지. 그럼 내 입장에서 계속 옆에 정지해 있는 거. 50왜 자꾸 따라오고 그렇게. 계속 같은 방향.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쟤는 정지해 있는 거야. 근데 30으로 가는 차를 반대 30으로 오는 차가 오면 어떻게 돼? -60이 되잖아. 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도 사고가 나면 크게 안 나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오는 차랑 충돌하면 큰 사고가 난다. 상대 속도 때문에. 내가 본 제 속도. 여러분들 볼 때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내 반대로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 상대 속도다. 여기 이제 가속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사진 한 방 찍고 우리 한 10분만 쉽시다. 바보. 저걸 누르면 되지.